분명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며칠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었던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제가 메모 독서법이란 책을 발견하고 책에서 설명한 대로 직접 따라해보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기억을 더 잘 하다 보니 책 내용을 실천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대화 속에서 인용하는 횟수도 비약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메모 독서법의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책에 메모하기, 2단계 독서 노트 쓰기, 3단계 독서 마인드맵 그리기, 4단계 글쓰기, 5단계 독서 습관 만들기. 아니, 책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항상 저 프로세스를 모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책을 저 프로세스를 따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1단계만 해봐도 책 내용에 대한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책 내용을 잊지 않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책에 메모하기.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면서 여백에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책 내용에 대한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책이 더럽혀지는 것이 싫다고요? 최근 중고 책방이나 중고 장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책을 깨끗이 읽고 되팔면 돈도 아낄 수 있으니 깨끗하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읽을수록 남는 것이 적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는 목적은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극단적으로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런 뇌를 우리가 먼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밑줄을 그음으로써 뇌가 기억하기 쉽게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밑줄을 그어야 할까요? 바로 핵심 질문을 찾아내고 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 밑줄을 그어보세요. 나중에 기억을 떠올릴 때 핵심 질문, 핵심 답변만 떠올리면 그 격가지로 있던 내용들은 자동으로 연상되어 떠오를 것입니다. 그 밖에 책의 주요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문장도 밑줄을 긋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밑줄 긋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하나의 색상으로만 그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류할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 책을 쓴 저자의 방식을 따라해보세요. 핵심 질문과 핵심 답은 노란 형광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은 파란색 형광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쓴 저자의 핵심 질문과 핵심 답변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재미가 몇 배는 커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백에 메모하기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도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책을 읽다가 작가의 말에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엔 잊게 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좋은 질문은 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독서는 기억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거친 아이디어와 질문들이 떠오르는 순간, 그 시점이 바로 능동적인 독서가 시작되는 것이고, 능동적인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는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여백에 적어놓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밑줄치기와 여백에 메모하기는 나중에 책을 다시 펼쳐볼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장,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 과거에 내가 했던 질문들, 생각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렇게 자아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메타인지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 3, 4, 5단계를 모두 하지 않더라도 방금 소개드린 1단계 밑줄치기 여백에 메모하기는 속는 셈 치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책을 깨끗하게 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포스트잇을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밑줄을 치거나 여백에 메모하는 대신 포스트잇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 놓으면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 독서 노트 쓰기. 1단계를 통해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하며 읽으면 그냥 읽을 때보다 기억에 훨씬 오래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밑줄 친 내용, 메모한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읽은 책의 수가 많아지면 이것도 점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밑줄을 치며 분류했던 정보들 중 한 번 더 걸러낸 진짜 중요한 핵심 요소를 추려내고 그것을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 과정을 거치면 그 정보들을 한 번 더 기억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기적으로 독서 노트를 펼쳐서 읽어보면 아주 빠르게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 노트를 채워나가면 나중에는 독서 노트 한 권이 책 수십 권의 정보가 담긴 나만의 강력한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독서 노트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책을 읽으며 들었던 모든 생각은 메모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노트를 쓰는 데 있어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 책 제목, 저자, 중요 문장 필사 이 네 가지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는 나중에 다시 책을 펼쳐볼 때
현재의 나와 비교하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다시 만날 때 그 시점을 생생히 떠올리기 위해서는 날짜 정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과 장소도 함께 적을 때도 있고 날씨나 주변 상황을 함께 적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읽어봤을 때 그 노트를 적었을 때 상황이 더 생생하게 떠올라서 좋았습니다. 책 제목은 어떤 책을 대상으로 노트를 쓰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수 정보입니다. 만약 해외 책이라면 원제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제가 그 책의 핵심 주제를 더 잘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책을 쓴 저자의 정보의 경우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좋은 책을 읽는데 시간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집니다. 그때 저자의 이름을 기억해 둘 수 있다면 나중에 신간이 나오거나 인터넷에서 인터뷰나 컬럼을 봤을 때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중요 문장 필사, 책의 핵심 질문, 핵심 답변, 멋진 문장, 나에게 의미 있는 문장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필사해 두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책의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필사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거나 변형을 하면 나중에 내 생각과 작가의 생각을 구분할 수 없게 되고 본의 아니게 글을 훔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그대로 적고 그 옆에 다른 색상의 펜으로 내 생각도 별도로 적어 놓는다면 내 생각과 작가의 생각을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고 나중에 글을 인용하게 될 때에도 다시 책을 꺼내보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독서 노트에는 떠오른 아이디어, 떠오른 질문, 부분 요약, 내 삶에 반영할 실천 항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책에 맞게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날짜, 책 제목, 저자, 필사는 꼭 하시길 권합니다. 3단계 독서 마인드맵 1단계 밑줄 긋고 여백에 메모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낸다. 2단계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한 것들 중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걸러 독서 노트에 옮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시 읽어본다. 아직도 더 할 것이 남아 있을까요? 1, 2단계로 책 내용에 대한 흡수율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따로따로 흩어진 파편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정보들의 지도를 만들어 단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독서 마인드맵 작성을 통해 책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뇌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은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내실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애초에 마인드맵을 개발하게 된 목적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 우리 뇌는 문자보다 이미지를 더 잘 기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독서 마인드맵까지 그려낼 수 있으면 그 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독서 마인드맵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책의 각 챕터의 주요 키워드를 뽑아내 주가지를 만든다. 키워드로 지정된 정보의 하위 개념들을 부가지로 만든다. 복잡도가 높은 정보의 경우 부가지에서 세부가지를 추가로 만든다. 중요도가 높은 정보들을 별도로 강조 처리를 한다. 한 가지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의 키워드 중 하나로 메모 독서법의 효과를 뽑아봅니다. 이것의 부가지로 시간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는 책을 쓰는 데에는 수천 시간이 소요된다. 몇만 원의 비용과 세네 시간을 소비하여 수천 시간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방법을 터득한 상태로 책을 읽다 보면 나중에 마인드맵을 그릴 것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키워드를 뽑아내고 생각의 가지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읽는 모든 책을 다 마인드맵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책 한 권 전체를 마인드맵으로 요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책이 생기면 그때 마인드맵으로 분해해서 흡수하면 됩니다. 책의 특정 부분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꼭 학습하고 싶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기억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 놓으면 한눈에 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보를 다시 찾아볼 때에도 매우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무료 마인드맵 도구들이 많으니 일단 아무거나 먼저 사용해 보시고 욕심이 나시면 그때 유료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마인드맵을 보게 되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단계 글쓰기 메모 독서법에서 갑자기 글쓰기가 튀어나와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공감을 못하실 수 있지만 1, 2, 3단계를 거쳐 많은 책의 내용들을 흡수하다 보면 그 정보들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과 섞이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책의 내용과 나의 생각을 구분해서 적기 시작하면 하나둘 글쓰기의 재료가 모이게 되고 그 재료가 모여 어떤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도 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볍게 책에 대한 서평을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각기 다른 책에 대한 나의 의견을 모아 나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어떤 질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1, 2, 3단계에서 했던 내용을 역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마인드맵에서 했던 것처럼 키워드로 주가지를 만들고 부가지로 세부 내용을 구성합니다. 각 키워드의 핵심 질문, 핵심 답변에 대한 것을 각 주제별로 글로 완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책을 출판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영상 컨텐츠를 만들거나 살면서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단계 독서 습관 만들기. 1, 2, 3, 4단계를 그냥 한두 번만 해서는 삶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메모 독서법 자체를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 만들기라는 주제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습관 만들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책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 내용을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메모 독서법을 활용하면 된다. 메모 독서법 5단계. 1단계. 책의 밑줄을 그으면서 중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책의 여백에 메모를 하면서 아이디어와 질문을 잊지 않도록 기록한다. 2단계. 1단계에서 분류한 정보들을 추려내 핵심 내용들로 녹여서 노트에 적고 주기적으로 읽어본다. 3단계. 키워드를 추출하여 마인드맵을 구성하고 책을 한 장의 이미지로 정리해본다. 4단계. 생각이 충분히 쌓이면 글쓰기를 통해 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든다. 5단계. 1, 2, 3단계를 습관화하여 내 삶의 일부로 만든다. 저는 메모 독서법을 알고 나서 책 읽는 재미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책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마치 글 쓴 작가와 숨바꼭질을 하듯이 핵심 질문과 답변을 찾아다니고 작가의 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여백에 적으면서 간접적인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동안 괴롭혔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책을 온전히 이해하고 한 장으로 요약해냈을 때 그 성취감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중에 되팔 생각으로 깨끗하게 책 읽기를 그만두고 밑줄을 그으면서 공격적으로 독서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